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돈이 많은 대기업의 자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주변에서는 기계 소리가 윙윙거리며 멈추지 않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날마다 작동하는 기어 소리, 스위치가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기계들이 내는 금속성 소리가 삼성 라차부리 공장의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죠. 이곳은 아버지의 두 번째 집이었어요. 항상 깔끔하게 다려진 파란 유니폼을 입고 엔지니어로 일하셨거든요. 그 넓은 방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언제나 신중하고 집중하는 눈빛과 손길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는 단순한 노동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공장 직원 중 한 명일 뿐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선구자이자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분이셨어요.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가 세밀한 회로를 다루시고 작은 부품이 빼곡한 회로판을 점검하시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반도체라고 부르던 작은 부품들이 있었죠. 어린 제게 그건 마치 숨겨진 퍼즐 같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전체를 작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도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간단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회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1980년대는 한국이 새로운 기술의 물결을 선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들은 기술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발전시켰고 아버지와 라차부리 공장의 팀원들은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삼성은 그동안의 발전을 통해 한국의 기술적 지식을 태국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죠. 그들은 기술을 공유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작업 방법과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것을 외국 기술에 의존했었죠. 기계부터 기술 지식까지 모두 외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전자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는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거대한 탑을 쌓아가는 과정 같았어요. 아버지 세대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익히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셨고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묵묵히 극복해 나갔어요. 배워야 이끌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이 기계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먼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끊임없이 질문이 생겼죠. 그 중에서도 가장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태국도 기술의 선두에 설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제품을 그대로 조립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디자인을 창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태국이 그 이상의 일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 꿈이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저도 이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모든 전선, 모든 회로, 그리고 그 기계들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꿈을 꾸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일생의 과업처럼 받아들이셨던 것들이었죠. 처음 줄라롱콘 대학교에 입학한 날, 마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세계로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웅장한 강의실과 책에서만 봤던 첨단 장비로 가득 찬 깔끔한 실험실까지 이 모든 것이 태국이 마침내 아버지 세대가 받아들였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로의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전자공학 심화과정에 등록했고 어릴 적부터 저를 매료시켰던 회로와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일하셨던 공장의 벽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같은 열정과 야망을 지닌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거든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꿀, 혹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부분이라도 바꿀 꿈을 품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디자인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태국이 기술의 중심에 자리 잡을 날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대화했죠. 하지만 곧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한계들은 단지 대학의 벽을 넘어 훨씬 더 깊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장벽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발전이 나타날 때마다 거의 항상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고 우리는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죠.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조립하는 과정만을 배우고 설계와 실험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맡겨뒀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열정적인 우리가 있어도 우리의 역할은 늘 부차적인 것처럼 보였고 단순히 틈새를 메우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이 불균형은 저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조자가 되고 싶었지 단순한 추종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불균형을 볼수록 제 안의 좌절감은 더 커졌어요.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천장이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제 능력과 꿈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역시 같은 좌절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었지만 마치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우리 산업을 주도하고 싶었지만 지원 역할에 머물러야만 했거든요. 서로 끝없는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투명했어요. 지식과 자원의 통제권이 다른 나라에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프리티HAI 택라는 이름으로 제가 느낀 불만을 쏟아내기 위한 공간을 만든 거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되는 불균형, 태국 엔지니어들이 작은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 외국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 대해 쓴 글이었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읽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겼어요. 저와 같은 좌절을 느끼는 태국 전역의 엔지니어와 학생들이 글을 읽고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제 글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우리 산업에서의 위치를 제고하고 우리가 동등하게 설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외침이 되었어요. 제 블로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좌절감, 그리고 태국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꿈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어요. 이내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블로그에서 영감을 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전국적으로 독립과 기술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을 열어 아이디어를 나누고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아 두었던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 모임들에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 그리고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외면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혁신할 기회를 바라는 모든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행진이었어요. 그 시위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된 목적에 의해 강력한 힘을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의 운동이 커질수록 우리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독립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들이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셈이었어요. 구조의 변화와 권력의 이동을 바란 것이었죠.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세대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복잡한 세력들에 대해 잘 모르는 순진한 상태였어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희망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공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존재들에 맞서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
태국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꿈꾸고 설계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태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유산을 남기고 싶었어요. 우리의 운동은 멈출 수 없는 힘을 얻은 듯 전진했어요. 우리는 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굳게 결심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시위는 더 거대해졌어요. 매번의 집회는 작은 승리 같았고 매 모임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독립과 평등을 외칠수록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아마 우리를 그저 젊고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들로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커지고 우리가 진정한 통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소리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어요. 삼성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거였죠. 이제 투자를 철회하고 저항 없이 사업을 환영해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삼성은 우리 산업의 기둥이었고 아버지와 그 세대가 쌓아올린 경제의 초석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삼성의 투자가 사라지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의지해온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계약은 조용히 취소되었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파트너십들이 하나둘 해체되었어요. 공장들은 텅 비고 사무실은 고요해졌고 우리가 쌓았던 그 목표의 대가가 이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그 뒤에는 해고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친구, 동료, 선배들이 하나둘 그만두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일생을 이 산업에 바친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갑작스레 직업을 잃었죠.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공장은 이제 침묵 속에 남아 있었고 그곳은 우리가 쌓아왔던 목표와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늘어났고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닥친 일은 그 어떤 것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겨우 참으시는 듯 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심장마비,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이었어요. 제 꿈에 불을 붙여주신 분, 이 산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던 그분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시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신 거였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었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제 이상을 쫓는 동안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깊게 새겨진 얼굴의 주름과 무거워 보이는 눈빛 이것들은 그가 평생 믿었던 것을 쌓아가며 겪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산업, 그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던 그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는 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붕괴의 일부에 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몇 달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의문과 죄책감의 고통이 가라앉지 않았죠. 아버지께서는 회복하셨지만 전과 같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의 지친 미소 속에 감춰진 실망감과 우리 사이의 감도는 말하지 않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때 희망과 야망으로 시작된 우리의 운동은 산산이 부서진 산업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아픈 상처만 남겼어요. 저는 길을 잃은 듯 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아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삼성의 태국 연구개발센터의 김 부장님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그를 단지 우리를 가로막는 대기업의 상징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망설임이 교차했지만 결국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김 부장님의 표정은 차분하고 따뜻한 연민마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엔지니어로서 겪었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엔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꿈만 꾸는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고 해요. 늘 한 발 뒤처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기억에 잠긴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독립을 원했죠. 하지만 결국 독립은 단절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엿보았어요. 단순히 완전한 자유를 원했지만 그 독립이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요. 김 부장님은 태국이 고립이 아닌 협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길은 태국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혁신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끌 수 있는 길이었죠.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리티 AI 텍 블로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때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느껴졌던 그 공간을 보면서 이제는 단순한 말로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깊이 숨을 내쉬고 블로그를 내렸어요. 상실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협력과 공유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죠. 그 새로운 목표를 품고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김 부장님의 비전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지식과 자원이 공유되고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배우고 설계하고 혁신하는 방식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형태가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서히 우리의 회사는 다시 기반을 다져갔어요. 주문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공장들도 점차 기계 소리와 함께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남이 내준 설계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설계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만의 미래를 구축하며 나아가고 있었죠. 한때 좌절과 환멸로 불타올랐던 우리의 운동은 이제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갔어요. 분열이 아닌 연결을 축하하는 방향으로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우리 산업의 뿌리와 국가를 함께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았어요. 독립은 고립된 여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유된 비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십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협력의 마음가짐이 필요했어요. 우리 회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를 넘어선 공생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고 그 곁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